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대학교 학과 소개. 오늘은 이 공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자공학과를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서 야, 왜 기기과를 하면서 전자과는 안 해? 라는 댓글이 있는데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아우, 공대의 꽃이라고 하는 전자공학과를 얘기하지 않고 학과 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전자공학과를 준비했습니다. 전자공학과. 자, 저희가 이 학과 소개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인트로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넌 진로가 뭐니? 꿈이 뭐니? 적성이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강요를 받는 분위기죠. 물론 어렸을 때 그런 걸 정한다고 해서 절대 나쁜 일도 아니고 정말 훌륭한 짓을 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학과를 선택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직접 다 전공을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약 하나마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을 할 때 이 정도는 꼭 참고하셔라 라는 식의 소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전달하는 정보가 미약하다면 실제로 이 현업이나 이 전작가를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이 후배들이 좀 알고 전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언과 제언을 댓글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작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 실은 전기전자공학과라고 불리는 과도 있는데 이 과의 특징은 바로 이거죠. 취업률 탑.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전자과 나왔다. 오, 너 취업은 좀 잘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취업에서만큼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과지요. 뭐 최근에 컴공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전통 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 특징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먼저 학과 이름입니다. 학과 이름 보시면 IT 전자공학과, 융합 전자공학과, 전자시스템공학과,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전기전자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퉁쳐서 결론을 내리자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를 보통 4년을 다니죠, 여러분들. 어느 공대를 가더라도 앞에 이름이 비슷하면 2년 동안은 거의 같은 학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느 진로냐를 결정함에 따라서 선택하는 심화 전공이 달라지는데 그때서야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어들이 의미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게 어떠한 이 분야, 이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데는 세부적인 학과 명칭보다는 전자 들어가면 다 비슷한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학과 이름은 그 과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가 여러 개 쪼개져야 될 수도 있고 합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과, 전자과가 따로 있는 학교도 있고 전기전자공학부라고 해서 학부로 합쳐져 있는 학과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면 비슷한 과목을 배우는 학과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학과 개요부터 좀 살펴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사전을 좀 뒤져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키워드만 좀 색을 표시했습니다. 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전자기기를 만듦. 너무너무 두리뭉실하죠. 근데 너무 두리뭉실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에 전자장비가 안 들어가 있는 이 기기가 있습니까? 그 생각하면 기기공학과라고 하면 약간 고전 기계, 뭔가 쇠로 만드는, 금속으로 만드는 이런 게 연상이 되고 전자장비라고 얘기하면 TV, 냉장고, 스마트폰, 그게 최근의 핵심인 반도체까지가 연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그냥 러프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를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겠죠? 전자기학을 바탕으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전자기학이 전자공학과에서 이 필수 교양 중에 필수입니다. 재수강을 권할 만큼 빡빡하고 중요한 과목이죠. 세 번째는 반도체. 요즘에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S전자에서 세계 짱을 먹은 이후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학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더불어 컴퓨터, 스마트폰. 요거 빼고 뭔 일을 합니까, 요즘에. 이제 필수템이죠, 필수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이 기술들이 전자공학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함께 현대문명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많이 활용도 되고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 당연히 취업도 잘 된다라고 연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전자, 전기, 통신, 반도체, 컴퓨터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과다. 그러니까 무슨 전기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배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공학의 전 분야에 응용하죠. 왜? 전기로 안 들어가는 공학이 있겠습니까? 뭐 손으로 굴려서 역학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자나 전기에 관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 신기술을 개발, 인재 양성이다.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자학과 예전으로 따지면 실은 전자보다는 전기과의 역사가 좀 오래됐죠. 근데 조금 분야가 다른 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죠. 그렇죠. 한전 같은 회사를 보시면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이런 쪽이 좀 메인 사업이라고 치면 전자는 어떻죠?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매년 튀어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거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걸 만들고 그거의 작동 원리를 배운다. 이 정도면은 전자공학과에서 대충 뭘 배우는구나 정도는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연히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학과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가서 흥미와 적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대나 이과라고 하는 게 내가 기계 좀 좋아하고 특히나 수학과 물리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기계 다루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게 기본으로 깔리죠. 제가 파란색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적어놨는데 제발 부탁인데 수학이나 물리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공대를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전공 서적을 간단하게나마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만 하는 것만으로도 커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학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공부도 물론 쉽다고 하긴 어렵지요. 100점 맞기가 쉬운 과목들이 아닙니다만 대학교에 가서 진짜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해봐야만 이 길이 나의 길이다. 또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피부로 확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잘 나간다는 전자공학과를 가면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느냐 내가 뭘 잘해야 전자공학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요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교과목 기초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적분, 공업수학, 선형대수, 일반물리, 일반화학, 프로그래밍 기초 요거는 전자과가 아니라 그냥 이과든 공대든 붙으면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적분학 이 과목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공대의 기본 과목입니다. 다 배웁니다. 전자과인데 화학을 배워? 1학년 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학은 진짜로 잘해놔야 됩니다. 화학은 전자과에서만큼은 조금 덜 하더라도 1학년 때 학점 관리만 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막연히 어렵다라고만 얘기를 드리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교재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제가 썼던 교재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9버전 책을 배웠고 최근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한테 책을 좀 섭외해 왔습니다. 먼저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은 제가 기계편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합니다. 캘큘러스라고 하지요. 자 보시면 두껍습니다. 1200페이지나 되는 책이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신경험을 하십니다. 수학 공부를 하거나 물리 공부를 하거나 화학 공부를 하는데 네이버 사전을 켜놓고 공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1200페이지나 되는 영어책으로 된 수학책인데 여기에 해설이 없다는 거. 해설은 요만큼의 책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게 전공책도 아니고 공업수학도 아니고 1학년 때 배우는 대학 기본 미적분학 책이라는 거. 자, 요거 책 한 권이면 끝나느냐? 아니죠. 제가 물리학 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쿠 무거워라. 자, 요게 보이십니까? 일반 물리학. 자, 할리데이라고 이제 영어로 된 책도 있으면 제가 일부러 이제 번역판 한번 들고 왔는데 영어로 된 책은 조금 얇고요. 요 녀석이 한 1400페이지 됩니다. 요 두 권을 1학년 때 배우는 기본 물리학입니다. 일반 물리학이에요.
전공 과목 아닙니다. 기본 과목, 기본 과목. 우리 그 이과 미적분 배우기 전에 수원, 수투 배우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요것도 해설지 없는 책입니다. 막상 공부하시면 요 정도 되는 풀이집을 가지고 다녀야 되죠. 책을 한 박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꺼우니까 책값도 비쌉니다. 자, 그러면 화학은 어떠냐? 자, 화학이 좀 얇죠? 한 1000페이지 됩니다. 보이시죠? 일반 화학. 준달의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이거 꽤 많이 보는 책들이긴 한데 요 정도 되는 책 3권 보셨죠? 두께 보이시죠? 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적분, 일반물리, 일반화학 요 3권만 해도 보통 1학년 때 배우는 전공을 배우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어느 정도는 물립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물투 좀 했어. 그럼 요거 꽤 괜찮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화학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러면 요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이과 수학을 배운 친구야. 미적분 2를 했어. 라고 하면 요거 중에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방구를 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업수학이나 선형제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2학년에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아까 캘큘러스 책 보셨죠? 거기 있는 책을 문제를 마스터를 한 다음에 이 과목을 배우시면 한 문제도 안 풀립니다. 몽땅 새로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자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수학을 싫어해도 피타고라스 정도는 아시죠? 대학교에 가면 정말 되게 독특한 수학자들을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뭐 테일러라든가 라플라스라든가 푸리에 같은 아저씨를 만나면 굉장히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공대를 갔으면 실력으로 승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길었는데 책을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흥이 났습니다. 드디어 2, 3학년 올라오면 전공 과목을 배우죠. 자, 보통 주요 전공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과에서 배우는 건 크게 논리회로나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이게 메인이죠. 프로그래밍, 신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설계 이런 걸 배웁니다. 실은 요 과목의 이름이 내가 나중에 전자과를 나와서 진로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랑 비슷합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논리회로나 회로이론 같은 경우는 물리 전자기 파트 배우시면 저항, 전류, 전압 해가지고 직렬회로, 병렬회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려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전자과에서 배우는 전공 중에는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요. 자, 파란색으로 색칠된 바로 전자기학. 맥스웰이라는 어마어마한 학자가 나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학은 전자과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야, B나 C 맞고는 전자기학을 들었다고 할 수 없어. 야, 보통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야. 이런 표현을 전자기학에 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중요한 과목으로 칩니다. 그 외에 프로그래밍과 신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배웠던 프로그램의 기초라는 학문을 제가 설명을 좀 덜 했지만 어느 과, 즉 이과는 문과든 요즘에 어느 과를 가더라도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작업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게 거의 요즘에 기초 과목 비슷하게 깔리고 있긴 합니다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게 주요 전공 교과목이면서 전자과를 졸업해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진로의 카테고리랑 좀 비슷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즉 회로를 설계할 거냐 아니면 전자기학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작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을 만들었어.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뭐 제어 계측이나 제어 공정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신호매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바로 이 무선 통신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 신호를 어떻게 송수신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우겠죠. 이게 전부 다 전자공학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전작과라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진 것 같지만 거기서 잘게 쪼개다 보면 내가 어느 쪽을 좀 더 전공을 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는지가 결정을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보면은 주요 진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력 전기 쪽으로 갈 수 있고 직접 회로 설계, 뭐 회로율을 붙은 이런 것부터 기본이 되는 거고 반도체, 통신, 컴퓨터, 제어공학, 전파.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거죠. 전파, 우리 핸드폰 마찬가지죠. 제어공학, 뭔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반도체 공장 보시면 로봇팔이 뭐 이렇게 쾅쾅쾅쾅쾅 찍어가면서 반도체나 전자제품 조립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도 기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계하고 이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도 다 이 전자과에서 배우는 거고 통신 신호 처리, 반도체 실은 이게 핵심이죠. 반도체를 빼놓고 요즘 뭐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최근에 잘 나가는 분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 수요도 많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모집 인원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스갯소리지만 기계과만큼이나 전자과도 대학교에서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같은 과인데도 졸업하고 나중에 통성명 했는데 같은 학교 같은 과인 경우도 있을 만큼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많이 뽑고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교수님도 빵빵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아까 책 말씀드렸죠. 공부는 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1, 2학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는 전자과에서는 조금 덜 공부해도 괜찮겠지만 대수학이나 또는 뭐 선형대수나 그 다음에 뭐 미적분학이나 공업수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물리 기본적인 대학 물리학 같은 경우는 안 써먹는 단원이 없을 만큼 굉장히 연습을 잘 해놔야 된다. 그게 3학년, 4학년 연계 과목이 연계율이 좀 높습니다. 연계율이. 그러니까 그리고 기초 과목이 약하면 언젠가는 발목이 잡힌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모든 지식을 사용한다. 안 그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즉, 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 쪽을 배우거나 또 공업화학과나 환경공학과 이런 과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과목을 다 배우긴 하지만 실제 전공에 들어가서는 그 배운 내용의 일부만 다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과는 1학년 때 배운 거의 모든 과목이 전공에서 활용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해서도 바로바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슬픈 학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전공에 비해서 또 실험이 되게 많습니다. 뭐 회로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자기학 실험, 뭐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지만 뭐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막 이런 것도 시켜서 뭐 우리 그 물리 문제집에 나오면 오실로그래프 뭐 이런 거 스코프, 오실로스코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은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도 뭐 다른 과도 실험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프로그래밍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기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만든 거를 제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컴공과에 비해서는 당연히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좀 적게 배우겠지만 여타의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나 화공에 비해서는 물리 비중이 낮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물리 같은 경우는 고전역학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반면에 전자기학이나 이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예전 고전 물리가 아니라 전자기학 파트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 법칙 이런 거보다는 그 후반부 물리에서도 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리 비중이 조금 낮다라고 평을 하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놨죠. 고전 역학의 비중이 낮은 거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험도 많고 이 특화된 과목을 배우다 보니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트랩이라고 쭉 적어놨긴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적어도 이과 공대 쪽으로 진학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런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놀게 될 것이다. 더불어서 공학용 계산기도 많이 쓰는 학과입니다. 이거는 뭐 짧은 팁입니다만 제발 공학용 계산기 살 때 최신 버전으로 좀 좋은 거 사세요. 그래야 학점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좀 길게 살펴봤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공학과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이 잘 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취업이 잘 된다는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물리나 수학에 그렇게 뛰어난 친구가 아닌데 이 전자공학과를 진학을 했을 때 큰 꼴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취업이 잘 되느냐? 일단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인데 1위는 기계금속이라고 되어 있지 2위에 전기전자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에서도 필요한 인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73, 앞으로도 필요하고 지금은 부족하다. 이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로 하니까 많이 뽑고 취업도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활용 범위가 높고 모집 인원 및 채용 규모가 크다. 이 채용 규모는 저희가 화학공학과 편에서 살짝 얘기 드렸습니다만 전화학이 이래서 화공과도 최근에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용 규모 자체는 기계과나 전자과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다라고 했고 과목 간 연계율은 아까 전달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과 취업 잘 된다고 하니까 가면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좋겠지만 요거는 알고 가자. 복습입니다. 취업 깡패. 괜히 취업 잘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공부 많이 해야 취직이 됩니다. 전화기 정전기라고는 하지만 이제 공대는 실력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면 취업에서 밀릴 수 있고 조금 낮은 학교를 가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면 충분히 취업은 가능하니 가서 열심히 하기를 권하고 요런 거 취업률만으로도 어설픈 진학을 자제하자. 간혹 교차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전자공학과나 기계과로 들어오는 소수 인원이 있는데 큰 코 다치실 겁니다. 생각보다 공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 지원하고 비슷한 맥락의 편입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대학 모집 인원 많다는 얘기도 했고 취업 시 채용 인원 많다 같은 말이죠. 발전 가능성 요즘에 핫하죠. 반도체랑 스마트폰 이거 앞으로 계속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필요합니다. 여담으로 이런 것 알아야 됩니다. 기계과에 더불어서 여학생 적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과입니다. 와서 샤방샤방한 연애질 하실 생각이면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 아까 말씀드렸죠. 학점에 연관될 수도 있으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좋은 걸 구입하셔야 공부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취업률 깡패라고 하는 전자공학과 소개를 알려드렸고 차근차근 한 과씩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